장동혁 대표는 해당 행위를 강력 조치하겠다. 후보자라도 즉시 교체하겠다. 후보자가 해당 행위를 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그러니까 지금 뭐 공천 받았다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대표가 마지막 순간에 공천장 안 찍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장동혁 대표를 우습게 보려고 해도 후보들 입장에서는 우습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막판까지 마지막 순간에도 바꿔버릴 수 있어요. 자, 이 고등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주호영이 낸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 일단 1심에서 남부지법에서도 기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항고를 한 것도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호영 의원은 대구시장으로 출마하려면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오는 그 방법밖에 없어졌습니다. 이젠.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은 결국 이진숙, 주호영 여기와 27일 날 뽑히는 후보 추경호, 유영아 이 추경호 의원과 유영아 의원 사이에서 이 지금 최종 경선이 펼쳐지고 있는데 27일 날 결정이 됩니다. 27일 날 25, 26일 날 여론조사를 하고 27일 날 발표하는 식으로 결정이 되면 그 후보와 이진숙, 주호영 간에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이냐. 근데 결국 주호영 의원이 되든 추경호 의원이 되든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이 되든 유영아 의원이 되든 어떤 의원이 되든 간에 이제 후보가 되면 의원직을 사퇴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 이진숙 위원장이 보궐선거 후보로 이렇게 공천이 되면서 정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대구는 정리가 되면 그러면 뭐 지금 현재 뭐 김부겸이 조금 여론조사상 조금 높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대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다. 지금 부울경도 부산, 울산, 경남 지역도 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여론조사상으로 10% 이상 밀리는 걸로 나왔었지만 최근에 KBS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급격히 좁혀졌죠. 부산이. 박형준 시장과 지금 전재수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져서 이렇게 되면 사실상 뒤집어진 거 아니냐. 울산과 경남은 울산은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을 정도로 김상욱이라는 후보 자체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현재 시장인 김두겸 시장이 앞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경남은 김경수가 박완주 지사를 일부 앞서는 걸로 조사가 나오긴 하고 있지만 그것도 막판에 가면 반드시 뒤집어질 거다라고 현지에서도 보고 있고 민주당도 그래서 부울경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경계하는 듯한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부울경 이렇게 5개 지역은 무난히 지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민주당에서는 부울경에다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전재수 40%, 국민의힘 박형준 34%. 이 오차범위라는 거는 사실상 그 9일에서 10일 날 했던 조사, 일주일 전에 했던 조사에서는 전재수가 50일, 박형준 40. 그래서 11% 차이였는데 이게 한 주일 만에 6% 차이로 좁혀졌다라는 거는 사실상 박형준 시장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급격히 이 세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강원도 그리고 충청도 이쪽이 문제입니다. 강원도, 충청도도 숫자로는 강원도와 충남, 세종, 충북, 대전 전부 5개 지역이 걸려 있기 때문에 숫자로만 따지면은 부울경 TK나 강원, 충청이나 숫자로는 비슷해요. 5개 숫자로는 비슷한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성 있고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장동혁 대표가 충남 서천 보령 출신이라는 것이 과연 이제 충청도민들이 장동혁 대표를 차기 지도자로 얼마나 인정하고 있느냐 여기에 선거의 성패가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강원도지사 후보인 김진태 후보는 어제 장동혁 대표에서 결자의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표가 애정의 말씀이다
뭐 이렇게 넘어갔어요. 애정어린 말씀이다 하는 정도로 넘어가고,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한 10여 개 이상 나올 예정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안산갑에 김석훈 당협위원장, 현 당협위원장인데 이제 아마 공천 신청을 하면서 전 당협위원장이 됐겠죠. 근데 김석훈 후보 외에는 뭐 다른 경쟁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석훈 당협위원장이 후보로 확정이 됐고, 또 충남 아산을에는 김민경 당 맘편한 특위 간사, 그리고 전북 군산에는 오지성 전 당협위원장, 이렇게 세 군데 지역은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광주, 전남과 광주가 합쳐진 광주 특별시장 후보에도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 여기를 후보로 정했고, 전북지사 후보도 결정을 했습니다. 양정무 전 전주가 당협위원장, 이렇게 후보로 확정해서 이제 남은 거는 경기, 충북, 대구, 충북하고 대구는 27일까지 후보가 확정이 됩니다. 일부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계속 견제하고 시기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처음 전당대회에서 당선될 때부터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장동혁 대표가 뭐 3선 4선이다 이랬으면 당내 반발이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1.5선, 그러니까 실제로 21대에서 보궐선거로, 그러니까 지난번 지방선거 때 충남지사로 김태흠 지사가 출마하면서 김태흠 지사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던 지역인 서천 보령, 이 지역에 장동혁 대표가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면서 초선이 됐고, 그리고 지난 22대 선거에서 재선을 해서 보통 이제 1.5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5선에 당대표가 되다 보니 당내 뭐 재선 그룹들이라든지 중진 그룹이라고 하는 데서 전부 일종의 시기 질투, 쉽게 말하면 시기 질투죠. 정치인들 사이에 시기 질투가 뭐 엄청난 건데, 시기 질투에 따른 그런 어떤 견제, 이게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뭐 급속히 상황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제는 최고위원회의라면서 경고를 하고 나섰다라는 건데, 일단 좀 지역을 보자면 부산 북갑 같은 경우가 지금 한동훈의 출마 선언으로 인해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역이 돼버렸는데, 지금 부산 북갑과 평택을에는 지금 황교안 자유화혁신당 대표와 그리고 조국당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뭐 진보당 후보도 김재현인가요? 진보당 후보도 나온다고 하지, 지금 뭐 민주당은 아직 어떤 후보를 결정할지 확정을 아직 하고 있지 않지만, 국힘에서는 또 유이동 전 의원이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서 3선을 했었기 때문에 유이동 전 의원이 또 출마하겠다고 지금 뛰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 4파전이 될지 5파전이 될지 굉장히 애매한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북갑은 한동훈은 출마 선언을 했고, 그리고 국힘에서는 이제 박민식 전 장관과 그 지역에서 재선을 했었죠. 그리고는 전재수 후보한테 3번 연속 떨어지는 바람에 그 지역을 떠나서 지난번 선거에는 뭐 강서구 뭐 흘러 부산 뭐 분당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돌다가 강서구에서 출마했다가 낙선을 하는 바람에 지역에서는 뭐 지역을 떠났다가 왜 다시 돌아왔냐 뭐 이렇게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이영풍 이 전 대자유총 회장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풍과 박민식 사이에서 국힘이 어떤 후보를 결정하게 될지 이제 귀추가 주목이 되고, 그 결정된 후보와 한동훈 간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것도 또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단일화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냥 한동훈이 접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부산 북갑의 민심이 어떠냐를 놓고 뭐 언론사들이 전부 기사들을 내놓고 있는데, 부산 북갑에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전재수가 계속 하정우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정우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냐면 원래 북갑 출신도 아닌데다가 배우 이름하고 같기 때문에 배우인 줄 아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하정우 그러면 민주당 하정우 그러면 하정우가 출마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정우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런 얘기도 있고, 한동훈은 도대체 부산과 무슨 인연이 있어서 나왔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박민영 대변인이 한동훈과 관련해서 낯뜨거운 한비어천가, 이 기득권이 운동권한테 깨지는 이유가 있다라고, 지금 한동훈이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전국적인 여론을 보면 부산 북구갑 출마에 한동훈의 부산 북구갑 출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47.9%고 찬성한다는 응답은 23.6%로 반대가 찬성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다.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그런데 이런 조사 결과는 얘기를 안 하고 이 대중들하고 기싸움을 펼치고 있다. 사실 한동훈이 부산 북갑으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오로지 그냥 본인의 정치 생명 연장 외에는 아무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한동훈이 이번에 부산 북갑에 떨어지는 순간 이제는 더 이상 정치를 하겠다고 어디 가서 말을 할 수 없는, 결국 정치는 선거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정치는 선거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데, 본인은 아마 한동훈 본인은 자기가 부산이든 대구든 아무데나 찍기만 하면 여러와 같은 국민적 지지가 일어나서 무소속으로도 충분히 당선될 수 있을 거다라고 착각을 한 모양인데,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한동훈이 출마해서 오히려 부산 북갑에 있는 국힘 후보만 떨어뜨리고 본인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한동훈 본인은 3등을 해가지고 2등을 하는 국민의힘 후보만 떨어뜨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또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이 한동훈의 출마에 반발한 국힘 지지 세력들이 대거 이제 국힘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몰려가서 민주당 후보를 압도하는, 그래서 한동훈은 그야말로 보궐선거의 불쏘시개가 되는 그런 상황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 자체가 워낙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50% 초반은 결국은 양당의 지지 세력 외에 중도 세력이 설당이 가장 없는 것이 지방선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이번 지방선거를 끝으로 존재가 없어질 것이다. 한동훈이 없어지면 친한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전부 갈 길을 잃게 되겠죠. 그런데도 아직도 배현진은 착각을 계속하고 있는데, 글쎄요. 장동욱 대표의 뚝심이 결국 막판 새 결집을 이뤄낼지 아닐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배현진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지도부는 공천 작업이 끝나면 거리 상태로 갈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공천 거의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공천은 거의 끝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보궐선거 공천이 핵심이 되는데, 보궐선거에서도 결국 평택, 하남, 연수갑, 북갑, 부산 북갑, 그리고 울산은 김상욱이 민주당 의원들이 29일 날 총사퇴를 하게 되면, 그러면 울산은 이 김태규 위원장이 된 게 이제 벌써 한 3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김태규 위원장으로 가는 게 당연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울산은 김태규, 그리고 대구는 이진숙, 누가 나오든 추경호나 유영아 둘 중에 누가 되든지 간에 이진숙, 이렇게 공천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남는 지역이라는 게 부산 북갑, 평택, 연수갑, 하남, 요 네 군데에 이 국힘이 당선 가능한, 광주 쪽이나 전북 쪽은 사실상, 군산 쪽은 사실상 당선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지금 아산으로는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공주 청양, 충남 공주 청양이 박수현이 나가는 바람에 비게 돼서 여기에 이제 정진석 전 의원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중원에 있었던 윤영근 위원장인가요? 여기가 또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한 5군데 정도의 보궐선거 공천이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능성이 없고, 결국 이번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의석수를 얼마나 더 늘릴 것이냐, 국힘이 의석수를 얼마나 늘릴 것이냐, 그리고 광역단체장을 몇 석을 지킬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장동혁 지도부의 이 운명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배현진은 이런 소리를 하고 있지만 장동혁 대표는 해당 행위를 강력 조치하겠다. 후보자라도 즉시 교체하겠다. 후보자가 해당 행위를 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선거가 6월 3일이기 때문에 선거 기간을 감안해서 6월 한 18일 날 등록하나요? 후보 등록을? 후보 등록이 언제죠? 그럼 한번 날짜 확인해 보죠. 후보자 등록이 14일, 15일이네요. 14일, 15일이고 5월 14일, 15일에 후보 등록하기 전까지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후보 등록을 할 때 이 공천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대표 직인이 찍혀 있는 이 공천 정당의 후보 추천서 이게 없으면 등록을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공천 받았다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대표가 마지막 순간에 공천장 안 찍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장동혁 대표를 우습게 보려고 해도 후보들 입장에서는 우습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막판까지 마지막 순간에도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2016년에 도장 들고 나르샤 김무성 당시 당대표가 당대표 직인을 들고 부산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마지막 날 후보 신청을 도장을 못 받아서 후보 신청을 못하게 된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몇 개 지역구가 비어버렸죠. 아예 공천을 못하게 되는 그런 사태도 벌어졌었는데 저 때도 사실은 뭐 옥새 들고 날랐다라고 하지만 그 대표가 직인을 안 찍어주겠다라고 하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찍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또 뭐 좀 본인은 도장 들고 간 게 아니었다. 또 나중에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보니까 뭐 장 대표는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는 선거에 치명적이다. 기강이 무너진 군대로는 절투해서 절대 이길 수 없다. 이제는 싸울 상대를 제대로 식별해라. 근데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지금 김용이 계속 나오겠다고 하남이나 안산 둘 중에 하나 내놔라.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정청래는 뭐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를 이원택 의원 전 의원은 아직은 의원이죠. 전북지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계로 대표적인 정청래 계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김관영을 날리고 이원택을 후보로 만드는 과정에서 정청래가 편파적이었다 이런 걸 놓고 지금 뭐 단식을 하고 있는 의원 안호영 의원은 단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현주는 당대표실 앞에서 딱 농성을 하고 있는데도 한 번도 들러보지도 않고 손 한 번 잡아주지 않는다. 선상 화보 찍냐. 지금 배에서 찍은 사진 가지고 지금 화보 찍는다고. 지금 장동욱 대표가 미국에서 찍은 사진 놓고 화보 찍냐고 그 난리를 쳤는데 지금 정청래도 화보 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대표는 이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가 다 사진이 찍히기 때문에 조금 저런 사진도 있고 이런 사진도 있고 그러니까 다 양쪽 당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현주 이러고 있지. 김용 출마에 대해서도 정청래는 다른 선거에 부정적이다. 이게 지금 김용은 대표적인 아주 친명 인사인데 김용이 2심에서 5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보석 상태로 나와서 출마하겠다라고 하고 다닐 수 있는 거는 이재명의 비호 때문에 그런 걸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정청래는 여기에 지금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 표시하고 있는 거죠. 조승래 사무총장을 시켜가지고 다른 선거에 부정적이다. 선거는 이기려고 하는 거다. 이러면서 근데 이현주나 강득구는 정청래를 공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최민희는 또 친정청래계잖아요. 최민희는 또 이현주 강득구에 대해서 정청래 공격한다고 또 공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민주당 내 명청 갈등 이게 지금 폭발 일보 직전의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그 미디어는 오히려 축소 보도, 무관심 이고 국힘 내부의 갈등만 과도하게 부각하는 경향이 있다. 장 대표는 여기서 절대 흔들리지 말고 막판까지 뭐 오랫동안 정치판을 지켜보면 결국 정치권에서 어떤 큰 정치는 하늘이 내는 거지 본인이 뭐 스스로 발악하고 아무리 뭐 잔머리를 굴리고 뭐 난리를 쳐봤자 결국 하늘이 내는 거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하늘이 내는 거다라는 생각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아무리 이 난리가 나도 결국 지방선거를 이기거나
똔똔만 되더라도 장동혁 대표 체제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장동혁 대표는 확고한 당권을 유지하면서 다음 총선 때까지 뭐 전당대회를 한 번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당대회를 하더라도 그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지지, 확고한 당원들의 지지에 의해서 또 당대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이번 지방선거 뭐 지금은 패색이 완연하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40일 남겨놓은 상황에서는 바닥에서 출발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지금 뭐 선거 이긴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뒤집어져 가지고 지는 것보다는 지금 워낙 바닥이라고 하다 보니까 TK도 날아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가 뭐 TK 다 지키고 뭐 강원도 충청도에서도 4개 중에서 2개 5개 중에서 한 2개 정도 지키고 강원도까지 이기고 해서 한 8개 거기에다가 서울 인천 경기에서 하나만 지켜도 그러면 뭐 승리했다 9개가 되니까요 승리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판세는 이제부터 다져나가는 장동혁 지도부에 더 유리하게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